주위 많은 분들이 미국의 감성돔 또는 양머리를 잡고는 싶은데 어떤 릴이 좋은지 자주 물어봅니다. 하지만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과연 릴이 중요할까요? 일단 낚싯대와 릴을 말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미끼, 또 그 미끼를 먹었을 때 입에 걸리게 하는 바늘, 미끼가 원하는 깊이에 내려가게 해주는 추, 또 눈에 너무 잘 띄지 않는 밑줄, 그런 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지금부터 미국의 감성돔인 양머리를 잡는 데 필요한 릴과 낚싯대부터 바늘까지 양머리 낚시 채비에 대해 아는 척을 시작합니다. 낚시를 안 해봤거나 낚시를 조금 해본 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낚싯대를 어느 걸 사야 돼요? 릴은 뭐를 사죠? 이런 걸 물어보는데 너무 낚싯대와 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양머리를 잡을 때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게 릴이에요. 이제 이거는 사람 성격 차이죠. 어떤 분들은 줄을 내줬다 감았다 하면서 좀 손맛을 길게 보고 싶은 분이 계시고, 저처럼 이렇게 주로 먹기 위해서 잡는 사람은 빨리 제 앞에서 빨리 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힘이 있는 릴을 원합니다. 이게 4,500인데 어떤 분들은 이것보다 좀 더 작은 3,000, 2,500까지도 쓰는 분도 계세요. 저는 사실 4,500 말고 6,500도 써요. 작은 거를 쓰는 제일 큰 이유는 가볍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시패드 잡는 방법은 바로 밑으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멀리 캐스팅을 해서 어디다가 딱 꽂아 놓는 거지, 이걸 손으로 들고 있고 계속 또 감아서 캐스팅을 하고 이렇게 루어를 쓰는 낚시가 아니기 때문에 무게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큰 일도 괜찮고요. 조금 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좀 작으면 더 좋고요. 낚싯대는 사실 7피트가 넘어가면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옆에 다른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거나 이러면 좀 부담스러운 편이고, 흔히 바닷가에 있는 월마트에 가시면은 어글리 스틱이라고 있어요. 예, 어글리 스틱 인쇼 셀렉트. 요게 제가 제일 주위 분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낚싯대예요. 릴보다는 낚싯대는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일단은 너무 길어도 안 되고, 완전히 시패드용만 원하시면은 미디움보다도 미디움 라이트이 더 좋아요. 근데 같은 미디움 같은 라이트라도 회사나 모델마다 완전히 틀려요. 요게 마지막으로 제가 샀을 때 한 50불 55불 뭐 이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잘 보시면 월마트 같은 데 가시면 굉장히 낭창하지만 시마노 시에나나 뭐 요런 낚싯대도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낚싯대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미디움 이런 것보다도 액션이 중요해요. 액션이 뭐냐면은 얼마나 이제 예민하냐 이거예요. 요게 엑스트라 패스 같은 경우는 요 끝이 굉장히 낭창해요. 패스트 같은 경우도 요 끝이 낭창하고, 미디움 쪽으로 가면은 여기보다도 이제 여기가 구부러지죠. 헤비로 가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래서 이 시패드 같은 경우는 좀 미세한 입질을 느끼기 위해서는 패스트 액션 아니면 엑스트라 패스트 액션, 그거를 권장합니다. 비싸다고 더 잘 잡히는 게 아니고 비싸면 좀 오래 가는 거예요. 릴이 특히 그래요. 낚싯대는 좀 그렇지만 릴은 비싸면 비쌀수록 이게 오래 가요. 싼 거는 뭐 바닷가 가서 한 일주일 동안 낚시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는 몇 달 뒤에 와가지고는 또 낚시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 드랙이라 그러죠. 이 드랙이 뻑뻑하게 이제 잘 안 된다던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큰 물고기를 잡았을 때 드랙 문제로 인해서 놓치거나 끊어지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긴 이런 거는 이제 베이 캐스팅 릴이라고 불러요. 베이 캐스팅 릴은 낚싯대 자체가 여기 이제 보면은 구멍이 적죠. 구멍이 적고 릴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캐스터를 더 많이 써요. 시패드를 잡을 때. 이 이유가 베이캐스트는 사실 초보한테는 조금 복잡해요.
그런데 조금 익숙해지면은 이거는 보면 원줄이 바로 들어가요. 한번 꺾이지가 않고 90도로 꺾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 C패드가 와서 이렇게 약간 먹는 것까지 다 느껴져요. 굉장히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마치 이 줄 위에 이렇게 손을 대고 진맥하는 것처럼 굉장히 예민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말했다시피 베이캐스트릴은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절대 권장 안 합니다. 왜냐면은 복잡해요. 요 맞히고 하는 것도 복잡하고, 특히 멀리 이렇게 던지시기를 원하는 분은, 초보자는 절대 베이캐스트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제 낚시 원줄로 가죠.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C패드를 잡을 때 99.9% C패드를 잡는 경우가 20야드만 감겨 있어도 충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합사줄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합사줄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가벼우니까 멀리 던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얇기 때문에 같은 릴에 많이 감을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릴에 많이 감을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20야드는 진짜 아무리 작은 낚시 릴이라도 20야드 감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감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저도 합사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멀리 던져가지고 양머리를 잡을 때는 그걸 씁니다. 하지만 멀리 던져가지고 잡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노줄을 씁니다. 저는 미국에서 낚시를 배워서 한국 몇 호줄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미국식으로 그냥 20파운드 줄이 제일 무난합니다. 합사줄로 50파운드 쓰지, 양머리는 잡다 보면은 기둥 같은 게 걸리고 해서 쉽게 끊어지는데 20파운드 모노줄을 쓰냐, 바보야. 한 50파운드, 60파운드짜리 합사줄을 쓰면은 안 끊어지지 않냐. 20파운드 모노줄이 60파운드 합사줄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우리가 이게 끊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죠. 기둥이나 어디 날카로운데, 굴 같은데 껍데기에 걸려가지고 날카로운 거에 탁 잘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합사줄은 굉장히 쉽게 잘려요. 그런데 모노줄은 기스가 나지 잘 안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노줄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 하나는 가격이 엄청 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 시즌마다 50야드든 100야드든 이 줄 쫙 풀어가지고 잘라버리고 다시 매요. 왜냐면 싸니까. 그래봐야 그렇게 해도 1불? 그래도 모노줄이 이 수축성이 있어요. 모노줄에 수축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생선이든지 잡을 때 수축성이 조금 있으면은 이게 처음에 확 치고 들어갈 때 있잖아요. 물론 낚싯대가 많은 역할을 하지만은 줄이 이렇게 살짝 늘어나는 이게 줄이 순간적으로 탁 끊어지거나 매듭이 있는 데가 끊어지지 않고 이게 살짝 늘어났다가 확 챔질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모노줄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를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원하는 깊이까지 이제 내리기를 원하잖아요. 그 깊이까지 내리는데 필요한 제일 가벼운 그게 정답이에요. 물살이 굉장히 빠르면은 당연히 큰 추를 써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태클박스에 8분의 3, 2분의 1, 8분의 5, 4분의 3, 그리고 1아운스 이렇게 있어요. 왜 2아운스는 없냐 그런 분들 계신데, 그건 저는 바닷가 살다 보니까 바람이 너무 심할 때는 그냥 안 가요, 낚시를. 근데 멀리서 오는 분들한테는 1아운스 위에 1.5아운스와 2아운스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C패드를 잘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하는 기둥이나 그 스트럭처에 붙이려면은 추가 바람이나 물살에 따라서 더 무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예 물살이 없고 거의 그냥 스트럭처도 바로 아래에 있을 때는 어쩔 때는 스플릿샷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렇게 딱 찝는 거. 그냥 그것만 써도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살이 조금 있다 그러면 이제 반 아운스 정도. 근데 물살이 꽤 있다 그러면 이제 4분의 3. 와, 물도 물이지만 바람이 이제 15마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1아운스 넘어가야 되는 거죠.
추는 그렇고 밑줄을 저는 반반이에요. 칼본줄을 쓸 때도 있고 그리고 그냥 모노를 쓸 때도 있어요. 칼본줄은 메모리가 없어도 좋죠. 모노줄은 칼본줄보다도 끊김이 없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써본 결과 비싼 게 좋다고 비싼 칼본줄이 조금 더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이 먹이를 이렇게 달았을 때 이 프레젠테이션이 그 밑줄이 덜 보이는 것도 있고 미끼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이게 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얇으면 얇을수록 물고기가 조금 더 잘 물어요. 하지만 이 양머리 성격상 물고 뭐 기둥이나 이런 걸로 파고 들어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압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20파운드 정도는 있어야지 조금 긁히더라도 끊어지지 않고 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0파운드 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바늘. 예. 요게 넘버 4 훅입니다. 4호라고 안 부르고 넘버 4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번호가 올라갈수록 바늘이 커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바늘이 커질수록 번호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넘버 4 훅인데 제 태클 박스에 제가 갖고 다니는 거는 넘버 4, 넘버 6, 넘버 2, 넘버 1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깊은 바다, 즉이 깊은 바다에서 할 때는 2 아웃까지 있습니다. 2 아웃이 뭐냐면은 이제 바늘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커지잖아요. 그러면 4, 3, 2, 1, 그 다음에 1이 된 다음에는 1 하고 나서는 슬래시하고 아웃이라고 지로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1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그 1 아웃보다 더 큰 건 2 아웃. 이제부터는 번호가 커질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3 아웃, 4 아웃, 5 아웃, 6 아웃. 뭐 레스네퍼 같은 거 잡을 때 쓰는 거는 뭐 4 아웃, 5 아웃, 6 아웃 이런 걸 쓰죠. 네. 시패드 같은 경우는 바늘이 될 수 있으면 작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썰끈 훅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J훅, 보통 J훅 이렇게 되는 거 쓰시면 됩니다. 진짜 훅이 중요해요. 낚싯대랑 릴은 싸구려 사셔도 되는데 바늘은 제일 비싼 걸 사시길 권장합니다. 월마트나 베스프로 뭐 이런 데 가면은 물론 바닷가에 있는데 그런 데 가면은 오너스 바늘 같은 경우에 뭐 10개 들어있는 게 한 5불 정도에 파는 것 같은데 예, 그거 쓰면은 오너 진짜 좋습니다. 오너 외에도 제가 이제 여기 사진 요것도 좋고 이제 요것도 제가 쓰는 바늘입니다. 제가 쓰는 이 바늘들을 쓰는 이유는 그냥 일단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 진짜 좋아요. 다른 아마존에서 싼 것들 많이 주문해가지고 써보고 그랬는데 이 시패드 이빨이 있잖아요. 바늘이 이렇게 휘어져요. 이 끝에가 이렇게 돼 있던 게 끝에가 이렇게 확 휘어져요. 또 시패드가 굉장히 큰 거 잡았을 경우에 바늘이 부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늘은 좋은 걸 써야 돼요. 그리고 좋은 걸 써야지 또 더 날카롭고 더 날카로워야지 훅겁이 잘 됩니다. 또 중요한 미끼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미끼는 얘네가 진짜 먹는 거에 까다로워요. 예민해요. 예전에는 거의 100% 라이브 슈림프 살아있는 새우를 썼거든요.